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달 전 고흥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료 교사에 대한 남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학생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교사에 이어 학생들까지 추가 피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40대 남교사의 동료 교사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고흥의 한 고등학교. 해당 교사가 동료 교사들의 성별에 상관없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성관계 횟수를 물어보는 등 성추행, 성희롱을 수시로 일삼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MBC 보도 이후 추가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취재 결과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실상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무마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 의지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장과 관련 종사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신고 접수 의지도 없고 기업청이랑 교육청에 얘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이거는 사안이 아니다. 전남 도교육청의 대응도 미온적입니다. 학교 선고충 심의위원회와 도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말과 행동이 성추행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직위 해제 등 관련 조치는 한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도교육감에 요청한 학생 전수조사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현재 성추행, 성희롱 가해 교사들의 피해가 여러 명이고 피해 학생들도 현재 액팅 해준 친구들이 2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안이 중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휴직 상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고흥경찰은 남교사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남에서도 정당 현수막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어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5개 광고물 등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심사,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의 지정 게시대 게시,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하 게시, 허위, 혐오, 비방의 내용 포함 금지 등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스타셰프가 개발한 지역 특화 음식을 메뉴화해 관내 음식점 등에서 판매합니다. 순천시는 한반도 문화관광연구원 음식문화실장인 박찬일 셰프가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한식형과 양식형 브런치, 길거리 음식 등 특화 음식 7종을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지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박찬일 셰프가 개발한 특화 음식들은 계절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어 로컬 푸드의 의미를 구현하고 순천의 맛과 멋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80년 5.18의 진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특히 영화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권력욕에 눈이 먼 신군부의 악행과 이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던 의로운 군인들의 이야기. 그날 밤 이후 광주와 우리 현대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는 지역민들에게 영화는 반가움과 기쁨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소중한 그 역사 자료로서도 충분한 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노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주를 넘어선 이제 경상도라든지 충청도, 강원도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기쁘죠. 80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쉬이 무릎 꿇지 않았던 광주 시민들과 영화 속 저항을 택했던 참 군인들의 모습에서는 동질감도 느낍니다. 반란군에 맞서다 끝내 목숨을 잃은 김호랑 소령과 정선엽 병장의 비극적인 실화가 뒤늦게 재조명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과연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나도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영화의 여운은 고스란히 우리 역사,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 그런 분들이 지금 곳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명배우들의 연기와 감독의 뛰어난 연출로 천만 관객 영화를 향한 흥행머리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광주 시민들에게 조금 늦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고흥군이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년 군정의 주요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제2차 인구 증대 종합대책 보고회를 갖고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단지 조성과 권역별 공공임대주택 조성, 출산과 아동 보육에 대한 지원 등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46건의 각 부서별 인구 증대 시책을 공유했습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 증대 시책 보고회를 열고 실행력을 갖춘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해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전남을 찾는 동남아시아인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최근 베트남에서 전남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베트남 여행사가 내년 설 연휴 기간 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운항을 확정했고 관광객 1,000명을 목표로 전남 관광상품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도 12월 중 전남 관광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라오스인 관광객들이 전남을 찾을 예정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고 중증 지적 장애를 지닌 50대 조카가 시신 옆에서 함께 구조됐습니다. 평소에 지병을 앓던 여성이 거동이 불편한 조카를 50년 넘게 돌봐왔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다쳐 공백이 생긴 사이 쓸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 안으로 병원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들것을 든 직원들이 1층을 지나 계단으로 향합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강모 씨가 숨진 채 경찰과 소방당국에 발견된 건 그제 오후 3시. 숨진 강 씨 옆에는 중증 지적장애를 지닌 50대 조카 선모 씨도 있었습니다. 시신이 부패한 점을 고려하면 일주일 넘게 집안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카 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부모 대신 50년 넘게 거동이 불편한 조카를 돌봤는데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았습니다. 완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래 수통이 안 되고 막 밥도 떡먹게 해줘야 되고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조카는 성성하더라고요. 순천시는 강 씨가 기초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조카만 포함돼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수년 동안 파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해당 지원사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순천시는 대체 인력을 구해주기로 했으나 강 씨가 이를 원치 않으면서 관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 알던 다른 지원사가 이들이 며칠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부패한 시신과 조카를 발견한 겁니다. 완전 부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못 하니까 다른 분을 구해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 안 한다고. 경찰은 타살 정황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무안군 소재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지난 4일 고흥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겨울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 사례인데요. 방역당국은 AI 항원이 발견된 어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리 농장 10km 안에는 가금 농장 47곳에서 닭과 오리 256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으로 폐쇄됐던 고흥 가축시장이 7주 만에 어제 다시 개장했습니다. 고흥군은 럼피스킨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났고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어제부터 고흥 가축시장을 다시 개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가축시장은 우선 오늘까지는 도내에서 사육 중인 가축에 한해 출하할 수 있고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단계적 재개장을 실시할 예정이며 거점 소독과 임상 검사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치매인지 알기 어렵고 제때 검사조차 받기 힘든 농촌 노인들의 현실, 적극적인 치료와 대응이 필요한데요. 치매 판정을 받고도 병원이나 약국 등에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70대 노인이 아내의 다리를 살뜰히 주무릅니다. 이 노인은 2년 전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도시로 나가 있고 혼자 아픈 아내를 간호하는 겁니다. 치매 치료는커녕 약도 다 떨어졌습니다. 딸이 병원에만 데리고 다니니까 시간이 없어. 치매약이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빨리 가야 돼. 5년 전 치매 판정을 받은 80대 노부부도 있습니다. 남편은 뇌병변으로 거동이 힘들어 그나마 치매 증상이 경미한 아내가 손발이 되어줍니다. 낡은 집을 팔고 이사 가기도 힘든데 주택 소유주라고 지원에선 제외되기 일쑤. 한 달 수입은 보조금 80만 원이 전부라 택시비도 부담입니다.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 택시 한번 부르면 영산포 갔다가 또 올 때 2만 원 주제, 또 2만 원 주제. 그래 못 오고 있으니까 안지건 안 받고 있어.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시설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치매를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치매 안심센터는 전국에 256곳이 있습니다. 센터 한 곳당 18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전남의 경우에는 16명으로 제주와 강원, 충북 다음으로 낮은 순입니다. 직원 1명당 치매 노인 160명을 돌보는 꼴입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이마저도 교통이 열악해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중증 환자를 위한 치매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도 적습니다. 전남은 치매 전문병동 병상이 600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식당이나 마트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기 힘들어 치매 등 노인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혼자 거주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집에 있는 거 정말 그냥 물 말아서 먹거나 김치에만 드시거나 하는 경우.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노인들은 삶의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러고 뭐들어 이나임들어 산 거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순천 성가롤로병원 의사 5명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해야 할 동맥혈 가스 검사 등 의료 행위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시킨 혐의로 의사 5명 가운데 4명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애초 유죄의 심정을 굳혀놓고 불리한 증거만 종합해 판결했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우시와 상하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와 함께 개별 기업 방문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중국 우시와 상하이 지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화물 운수, 물류업체 등 기업과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동향과 함께 국내 복귀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했으며 중국 기업들의 국내 직접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1단계로 미래 신소재 산업시설 부지 61만 제곱미터를 공개 입찰 방식으로 분양합니다. 항만공사는 이번에 분양되는 부지의 입주 가능 업종은 제조업과 전기, 가스와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와 창고업만 가능하고 공개 경쟁 입찰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3월 8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이번 부지 분양에 대한 관심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여수 소노카 모텔에서 분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라남도가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와 화기물을 가지고 산에 오르는 행위 등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의 산불 발생 건수는 51건으로 이 가운데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순천시가 연양뜰 일대에 추진하는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공청회를 어제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화 시설 설치를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공청회를 열고 진행 과정 설명과 함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